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소식이 알려진 뒤 대략 한 2시간 뒤에요.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했던 오전 상황,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7시 15분쯤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인데, 그리고 오전 9시 2분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러면서 검찰이 한 얘기는 형사사법이 정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사법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요. 수사하다가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예. 그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단식을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도 18일쯤 구속영장 친다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지금 정리가 돼서 오늘 청구가 된 거고요. 이것을 갖다가 오늘 구속영장 청구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쓰려고 갔는데 어떻게 죽을 목숨으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다 구속영장을 치느냐라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다 오랫동안 지켜봤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께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의 사유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발부 여부를 받지 않습니까?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범죄가 제대로 소명이 돼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냐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도망갈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제일 큰 게 범죄의 소명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백현동, 그다음에 지금 대북송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큰 범죄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의 배임죄와 수십억 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큰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겁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 이번에 영장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법문을 새로 추가시켰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고 결백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 빨리 몸을 치료하셔서 정상시켜서 이 영장 청구 실질심사에 가서 본인의 스스로의 소명을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않도록 하고 저는 정상화시키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 말을 제가 좀 덧붙이면, 민주당은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어딜 도망가냐,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구속 수사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검찰 생각은 최근에 있었던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사법 방해 이런 것도 증거 인멸의 일환 아니냐, 그래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검찰의 추가 설명을 제가 읽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병원 간 건 구속영장 청구 일정과는 무관하다. 입원을 하더라도 체포한 보고 혹은 표결 등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검찰의 얘기는 이런데,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우려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이 검찰이 체포영장에 넘어오면 20일 날 정도 이제 국회 아마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일 날 또 본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21일 날 아마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되면 일단 법원에서 실질심사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넘어온 이상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죠. 예.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게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몸을 갖다가 이 지금 상해를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이미 법률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계속 좀 본인의 몸을 해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법원에 안 나가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는 법원에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단식을 이어간다면 뭐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텐데 그 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본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으면 예. 지금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는 매진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찰이 오늘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를 넣어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는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인데 백현동 의혹은 배임입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대장동을 포함하면 배임액이 5천억이 넘습니다. 이 손해를 끼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여기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잘 아시는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8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대신 내도록 요청한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포함한 경기도가 특히 이재명 당시 지사가요. 근데 좀 중요한 건 설 전 변호사님 네. 저기 보면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그러니까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 저 부분까지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건 이번에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영장 청구된 어떤 그 검찰청에서 보도자료 뿌린 걸 봤는데요. 예. 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하기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현동과 쌍방울 건 같은 경우를 붙여서 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검사사치 이거 굉장히 오래전 내용이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도 되기 전의 일인데 이게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지금은 충북도지사인 김영환 후보가 당시에 물어봤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마 선거법 위반 사실로 지금 이렇게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예. 저는 뭐 검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수사라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까지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건 근데 이제 사실 뭐 검찰이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테고 정황 증거상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얘기를 증언하라고 종용한 거라면 실제로 그게 성남시장 시절 전이든 2018년 관련이든 시점은 중요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이라든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해석의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제3자 뇌물죄라든지 대부분 제3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어찌 보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검사사칭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관계에 있어서 인부가 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냥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만 얘기했다는 것이지 어떤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두 가지 사건,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해석과 알겠습니다. 예. 적용의 문제인데 이 두 검사사칭 같은 경우는 좀 사실관계의 문제라서 조금 다른데 같이 있어서 좀 이례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건인데 예전에 김병량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 시절에 그분과 하면서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검사 사칭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걸 이제 본인이 그런 적 없다, 교사한 적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 관련된 핵심 증인이 본인은 그거 받은 적 없다, 이게 위증 교사 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죄로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나 그때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번에 넣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증인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좀 증언 좀 해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걸 본인이 시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아마 예상컨대 이르면 21일 그러니까 목요일쯤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당당하게 영장심사 받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검찰 조사도 부르면 수백 번이도 나가겠다. 혹은 들으신 것처럼 당당하게 재판부의 영장 실심사, 구속 여부 판단을 받겠다.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있어요. 아마 이르면 21일 목요일에 체포한 국회에서 체포안이 붙여지면 그때 또 영장 심사가 이때 있고, 또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지면 또 영장 심사 이러는데, 지금 근데 병상에 있는데 당당하게 영장 심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소명하는 것조차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날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은 그 이후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내에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회의가 열려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20일 날 보고되면 21일 날에 그 체포동의안 이제 가부결 표결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이제 보고가 되면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한 해 건너서 이제 25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부결은 부결대로 가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추석 끝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몸이 이제 허락하는 그 이후에 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치 검찰이 원하는 그림은 추석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이제 밥상에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방탄 체포동의안 이런 얘기가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지금 오늘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병상에서 물론 단식을 이어간다고도 하니까 일단 단식도 본인이 시작했는데 당당하게 영장 실시심사를 받겠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그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